통계 공부는 슬기로운 통계생활. 네, 3월 29일자 도구로서의 선형대 수학 문과라도 괜찮아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말 안 듣는 겔탭. 오히려 선대는 문과가 더 많이 다루는 것 같긴 한데 그니까요. 제가 몸담았던 저희 모교에는 통계학과도 문과였어요. 경제학과에 속해 있었거든요. 이호 의원님 안녕하세요. 어김없이 찾아주셨군요. 네. 행렬의 전치에 대해서 지난주에 안 했어요. 네, 오늘은 행렬의 전치에 대해서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치라고 하는 거가 이제 이름은 영어로는 트랜스포즈라고 합니다. 매트릭스 트랜스포즈. 근데 어떤 거냐면 진짜 쉬운 개념입니다. 쉬운 개념인데 엄청 많이 쓰고 어려운 그런 이론들과 많이 맞물려 있는 그런 연산이죠.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전치라고 하면 한자라서 되게 힘든데 그냥 행과 열로 이루어진 행렬을 서로 이제 바꾸어서 플립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n by n의 크기를 가진 행렬 A에 전체 행렬 A 트랜스포즈 해가지고 여기 서브스크립트 있죠. 이렇게 A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대문자로 표시를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전치 행렬은 그 대문자로 쓰여진 행렬에 그 왜 제곱 쓰듯이 T자를 이렇게 쓴다. 혹은 이렇게도 써요. 어떻게 쓰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거보다는 저는 그냥 번거롭지만 T 이렇게 써주는 게 더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n by m을 뒤집었다고 했잖아요. 옆으로. 행과 열을 바꿔놨으니까 행의 크기였던 열의 크기였던 n이 이제 행의 크기가 되는 거죠. n by m의 크기로 바뀌게 된다. 그리고 얘가 이제 그 기호로 나타내면 저희가 지난 시간에 행렬 A라고 하는 것은 어떤 A11, A12 해서 이 밑에 서브스크립트를 사용해서 원소의 위치를 나타낸다고 했었죠. 그래서 11이라고 하는 것은 1열에 위치한 애들인데 그러면 요 앞에 있는 서브스크립트가 행의 위치, 요 뒤에 있는 서브스크립트가 열의 위치라고 하는 걸로 저희가 알 수 있겠죠.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근데 보면은 원래 그 A 행렬에 J행 I열에 위치한 애가 이제는 I행 J열에 위치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행렬과 이 원래 행렬의 그런 관계를 그냥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 그냥 서브스크립트 위치가 바뀌었다는 것을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표기는 이렇게 한다. 자, 그러면 그냥 숫자로 보면 너무 쉬워요.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긴 A가 있다고 했을 때 A의 트랜스포즈는 요거를 진짜 1, 3, 5 이렇게 세로로 쓰여져 있는 숫자들이 이제는 1, 3, 5 이렇게 가로로 쓰여지게 되는 것이죠. 오케이? 이해되시나요? 이거 생겼던 게 A 트랜스포즈는 이렇게 생긴다. 246 이렇게 세로로 쓰였던 게 246 이렇게 생긴다. 네, 무리 없죠. 자, 이제 아래서 요 트랜스포즈라고 하는 것을 디스커넥트 됐다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 제 말 잘 들리시나요? 네, reconnection successful 다행이다. 오케이. Thank you. 자, 그래서 A라고 하는 행렬 얘는 지난번에 135, 246 이렇게 가로로 입력을 해놓고 기본 폼으로 행렬을 만들면 이렇게 세로로 들어간다고 했었죠. 그래서 앞에 있던 A 행렬을 아래서 어떻게 만드는지를 지금 써놓은 코드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A 행렬이 이렇게 있을 때 TA를 하면 말 그대로 이렇게 플립이 된다. 자, 이 트랜스포즈가 이제 플립 되는 거는 뭐 알겠는데 그러면은 뭐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은근 많이 써먹고 그 다음에 많이 헷갈려하고 계속 찾아보는 그런 성질들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성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행렬의 전치는 원래 행렬이 된다. 이게 너무 당연한 것 같죠? 왜냐면은 원래 행렬을 뒤집었는데 그 행렬을 다시 뒤집으면 원래대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포즈 한 거에 트랜스포즈를 취하면 원래 행렬로 돌아간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성질은 뭐냐면 어떤 두 행렬을 이렇게 더해서 트랜스포즈 한 거를 나누어 줄 수 있다. 분배 법칙을 쓸 수 있다. 그래서 A 트랜스포즈 하고 그 다음에 B 트랜스포즈에서 더한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는 상수를 어떻게 K를 곱했다. 행렬에다가. 그리고 트랜스포즈를 취한 거는 그냥 트랜스포즈 취한 행렬에다가
K를 곱한 것과 같다. 그러니까는 상수를 곱하는 거에는 트랜스포즈가 영향을 미치지 않네요. 근데 사실 당연한 거죠. 왜냐? 트랜스포즈라고 하는 건 그 행과 열을 바꿨을 뿐이지 그 원소 안에 있는 내용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쉐입이 바뀔 뿐이다. 오케이? 그리고 곱셈에서가 살짝 헷갈립니다. AB라고 하는 어떤 행렬이 있을 때 그거의 트랜스포즈는 B의 트랜스포즈 곱하기 A의 트랜스포즈. 요거를 많이 배워요. 그죠? 근데 실제로 많이 써먹는 거는 이거는 뭐 너무나 자연스럽게 쓰는 거고 헷갈리는 거는 A, B, C 세 개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맨 뒤에 있는 게 트랜스포즈 나오고 B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 이렇게 요거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얘가 또 불리는 어떤 그 이름이 있습니다. Cyclic Property인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알아봤는데 이런 게 있으면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요 혼미? 왜 혼미예요 이게? 그냥 사실 혼미는 아니에요. 태도님 정신을 차리자고요 우리.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써놓은 것 자체는 되게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실제로 눈으로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A, B, C 요런 걸 가지고 저희가 보면 되겠죠. 잠깐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RMD에서 쓰여진 이런 R 파일들, R 코드들 있잖아요. 한꺼번에 꺼내오는 방법. 까먹었네. 까먹을 때는 이 슬기로운 통계 생활에 꿀팁을 가는 겁니다. 아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어딨어? PURL이구나. PURL. 리랄 그다음에 우리들의 눈 보호를 위해서 너무 많이 키우니까 별로 안 좋더라고요. 또 저번에 보니까 이 정도만 키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A 매트릭스 이렇게 만들어놨고 B 매트릭스 이렇게 만들어놨고 C 매트릭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전 11포인트도 괜찮습니다. 맞아요? 전 11포인트는 솔직히 좀 작은 것 같은데. 자, 일단 한번 해볼게요. 자, A에 행렬이 이렇게 있는데 그죠? 요거를 뒤집으면 트랜스포즈 이렇게 하면 바뀌죠. 1324가 1234가 되고 그죠? 이거 자체를 다시 또 뒤집으라고 하면 1324가 되니까 트랜스포즈는 원래 행렬이 된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A라고 하는 행렬이 이렇게 있고 1324 B라고 하는 행렬이 79, 80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근데 A 더하기 B를 해보니까 각각의 행렬의 덧셈은 각각 대응되는 원소끼리 더해준다라고 해서 18, 12, 10, 14 이렇게 됐고 얘를 전치를 해버리면 트랜스포즈를 해버리면 8, 10, 12, 14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거에 있어서 원래 그냥 행렬 A 자체를 이렇게 1, 2, 3, 4 이렇게 되어 있는 걸 1, 3, 2, 4 이렇게 되어 있는 걸 1, 2, 3, 4로 이렇게 바꾸고 그죠? B라고 하는 행렬 역시도 7, 9, 10, 8, 10인데 이렇게 7, 8, 90으로 바꾼 다음에 이거 자체를 각각 더하면은 8, 10, 12, 14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것도 덧셈으로 되어 있는 것들의 트랜스포즈는 각각 분배해서 적용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도 눈으로 그냥 너무 보입니다. 해보면 너무 보여요. 그리고 A라고 하는 행렬에다가 3을 곱했어요. 3을 곱하면 3, 9, 6, 12 이렇게 되고 얘를 트랜스포즈를 취하면 3, 6, 9, 12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원래 행렬에 트랜스포즈 취한 거에다가 곱셈을 해버리면 똑같다. 그래서 곱셈이라고 하는 상수배를 하는 것은 사실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한 게 T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소들의 위치를 바꾸는 것이지 원소들의 값을 바꾸는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A라고 하는 거, B라고 하는 거 이렇게 있고 이거 두 개를 이제 곱해보면 이렇게 31, 39, 46, 58 이렇게 나오네요. 지난 시간에 행렬 곱셈 했었죠. 그래서 T라고 하는 것은 여기 위치를 그냥 플립해주는 거니까 31 하고 46이 이제 여기로 간 거죠. 39가 여기 밑으로 가고 중요한 거는 그 대가원소로 봤을 때는 트랜스포즈라고 하는 거가 대가원소는 안 바뀌네요. 그렇죠? 정사각형 행렬일 땐. 그리고 이제 잘못 적용한 거는 이 그 곱셈을 앞에서 순서대로 트랜스포즈 A 곱하기 트랜스포즈 B를 하게 되면 여기서 다르다. 요 행렬 위에 곱해서 트랜스포즈 한 거랑 그냥 앞에 거를 그냥 끌어내고 뒤에 거 끌어내서 트랜스포즈해서 곱한 거는 다르게 나온다 라고 하는 걸 눈으로 볼 수 있고 그것 대신에 이제 앞에 게 뒤로 가고 트랜스포즈 A가 이제 뒤로 가고 트랜스포즈 B가 앞으로 가서 해보면은 같아진다. 2개짜리일 때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3개짜리일 때는 어떻게 되냐 A 곱하기 B 곱하기 C 행렬을 이렇게 해보면 이런 식으로 949, 1089,
1410, 1618 이렇게 나오네요. 얘를 트랜스포즈 하게 되면 이런 식의 값을 갖게 되겠죠. 1089가 여기로 왔네. 근데 요거를 또 같은 연산이 어떻게 되냐면 제일 앞에 곱해 있는 게 제일 뒤에 가고, 그러니까 ABC로 A, B, C, D, E, F가 있다고 하면 그 뒤에서부터 그냥 쭉 다시 새로 쓰는 겁니다. 대신에 트랜스포즈를 이제 하나씩 다 달고 나오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했을 때 얘는 같은 값을 나오게 된다. 같은 값이 나온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가뿐하죠? 저 진짜 근데 궁금한 게 진짜 어렵지 않죠? 어렵다고 생각하신다면 주저없이 말씀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어려운지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어렵다고 생각했다가, 저희가 이 수업에서 지향하는 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거 왜 그렇게 되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요거를 이제 이렇게 진짜로 되네? 확인하고 이게 적용이 되는 것들을 하나 알아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막 트랜스포즈 이렇게 A 플러스 B에 트랜스포즈 한 게 왜 막 AT에 BT가 되지? 이거보다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한다라는 게 우리 수업의 목표다. 저거는 마치 저에게는 그렇게 느껴져요. 3 곱하기 6이 왜 이게 18이 되지? 3을 6번을 더한다는 뜻이구나. 그러면서 3 더하기 3 더하기 해서 6번을 더하고 있는 꼴이에요. 저걸 막 이해한다는 거. 자, 이번에는 이제 벡터의 전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로 벡터를 이전 시간에 세로 벡터 자체를 n 곱하기 1행렬로 볼 수 있다라고 했었죠. 열 자체가 하나밖에 없는 행렬이다라고 볼 수 있으므로 벡터에도 전치 연산을 적용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겠죠. 행렬의 전치 개념이 있으니까 벡터도 행렬이면 벡터에도 전치 개념이 있구나. 그래서 벡터의 전치는 세로 벡터가 있다면 이걸 가로 벡터로 만들고, 가로 벡터가 있다면 같은 그 길이의 벡터를 이제 세로 벡터로 바꾸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로로 생긴 애들을 이렇게 전치를 취하면 뉘어져 있는 가로 벡터가 된다라는 거네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다른 지금 보시고 계시는 해도님 말고 다른 시청자분들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m차원의 행벡터가 있다. 그러면은 얘도 세워진다. 너무 당연한 건 아니죠. 이제 저희가 트랜스포즈라고 하는 걸 배웠으니까 그거에 봤을 때 이해가 되는, 너무나 이해가 잘 되는 그런 열벡터가 된다. 이해되시나요? 수녀님 웰컴. 좋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하면 보통 선형대 수학에서 배우는 것들이고, 이제 여기 이제 1벡터, 1행렬 이런 거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가 좀 꽃이 핍니다. 이야기 꽃이 피는데 다른 수업들에서는 잘 안 가르쳐 주죠. 왜 제가 이걸 시작하게 된 건지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1행렬이라고 하는 행렬은 뭐 특이한 행렬이에요. 뭐냐면은 그냥 다 원소가 다 1로만 다 채워져 있는 거예요. 행렬이. 그래서 1로만 이루어진 행렬을 1행렬이라고 하고, 보통 얘를 어떻게 표기하냐? J라고 표기를 해요. J로 표기합니다. 이렇게. I 행렬이 뭐였죠? 저번에 질문을 해야지. 저 혼자 떠들면 아무런 머릿속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란 걸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대각선이 1인 행렬, 아이덴티티 행렬, 땡큐. 아이덴티티 행렬은 1, 1, 1, 대각선이 오로지 1로만 채워진, 그래서 여기가 서브스크립트가 5가 됐다 그러면 5x5 행렬이었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0인 이런 행렬을 말했었고, I 행렬은 무슨 특징이 있었죠? 아니에요. 줄어드는 시청자 수 아닙니다. 늘어나는데요. 태도님 아이덴티티 행렬 성질 뭐예요? 다양한 성질이 있었습니다. 약간 챗GPT 느낌인데 지금 답변 모드가. 자, 이 I 행렬은 뭐였냐면은 특정 행렬에다가 이 I 행렬을 곱하면 그냥 그 행렬이 됐었죠. 그렇죠? 그리고 교환 법칙도 성립을 했었다. 그래서 이호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렬 곱셈에 있어서 항등원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I라고 하는 것을 특별한 행렬로 썼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특별한 행렬은 뭐겠어요? J를 써야겠죠. 그래서 J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얘는 대신에 I 행렬 같은 경우에는 정사각 행렬만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n/m, 그래서 그 사이즈는 자유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에서처럼 5만 이렇게 쓰지 않고 n/m, m/n 이렇게 써주게 돼요. 그래서 가로가 m행, 그리고 세로가 n열, 이러한 행렬을 다 그냥 1로 채운 게 jn 곱하기 n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이제 1벡터도 있습니다. 1벡터는 뭐냐? 말 그대로 1로만 이루어진 벡터. 기본은 항상 벡터의 기본은 뭐였어요?
세로 벡터라고 했죠. 그래서 1에 subscript n 이렇게 써버리면은 여기가 지금 n개로 이루어진 1벡터다. 자, 근데 1벡터랑 j-행렬, 그죠? 1로만 이루어진 j-행렬, 이거 두 개의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뭐냐면 j-벡터 n 곱하기 n이라고 하는 것은 1벡터 두 개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만드냐? n개짜리 1벡터를 그냥 그대로 곱하고 그 다음에 n개짜리 1벡터를 뉘어서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다. 요게 이제 메인 포인트입니다. 근데 진짜 되는지 봐야겠죠? 요거를 이해를 당연히 이제 외우게 되실 텐데 이해를 하고 실제로 눈으로 확인하고 외우면은 조금 더 편하니까.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 REP라고 하는 요 함수는 뭐냐? 1을 4번 반복해줘라 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REP 1을 4번 반복을 해줘라. repeat의 줄임말이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1을 3번 반복을 해줘라. 그러니까는 크기가 4인, 길이가 4인 1벡터 하나, 그리고 길이가 3인 1벡터 하나를 만들었네요. 그리고 똑같이 행렬 곱을 하는데 뒤에 거에다가 트랜스포즈를 취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방금 봤던 요거를 그대로 구현을 한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두 개를 곱해버리면 이러한 4 곱하기 3짜리의 크기의 1벡터가 나온다. 오, 진짜 그러네. j-행렬, j 4x 3짜리 j-행렬을 1벡터 2개짜리의 행렬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구나. 대신에 앞에는 그대로, 그리고 뒤에는 트랜스포즈 붙여가지고 행의 크기에 대응되는 애가 먼저 나오고 열의 크기에 대응되는 애가 뒤에 나오네요. 너무 좋긴 하네요. 그거는 이해되시죠? 눈으로 확인했죠? 받아들이실 수 있겠죠? 아, 맞다. 오늘 슬통갱 그거 강의장에서 했었어야 되는데 바보. 왜 웃으시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 또 까먹었네. 정신이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슬통갱 강의장에서 좀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잘 해놓을게요. 자, 그 앞에서 배운 1벡터와 1행렬 요거를 사용해서 이제 평균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을 구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오늘 이번 주는 슬통갱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1벡터를 어떻게 사용하냐? 지난주에 했던 거랑 비슷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자, x라고 하는 어떤 벡터에 숫자들이 이렇게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x1에서부터 xn까지 숫자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들의 총합을 계산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x1에서부터 더하기 쭉 해서 xn까지를 더해줘야 되는 게 우리의 목표인데 그거를 이렇게 쓸 수 있다. 1 트랜스포즈 x 벡터. 오케이? 그래서 여기 앞에다가 1, 1 해서 요 개수만큼 결국에는 x가 n개의 그 숫자로 이루어져 있다면 길이가 n개라면 길이를 맞춰서 1벡터를 써가지고 트랜스포즈해서 곱해버리는. 그래서 이렇게 대응되는 애들 곱해서 더해주니까 1과 x1 더하면 x1이죠. 1과 x2 더하면 x2예요. 그래서 마지막 것과 xn까지 더하면 그냥 그대로 나오고 이 행렬곱은 이런 애들을 다 더해줘야 되니까 서메이션이 나온다. 그러니까 다 더해주는 효과가 나온다. 그래서 총합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총합을 구했으니 그 평균은 뭐냐면 더해준 그 개수만큼으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요거에다가 나누기 n을 곱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거 자체가 이제 이런 식으로 1 트랜스포즈 x로 표현이 되니 앞에다가 그냥 상수인 어떤 n분의 1을 곱해주면 어떤 행렬이나 벡터의 그 상수 곱은 각각 원소에 그 곱해져서 계산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계산할 수가 있다기보다는 뭔가 표현할 수 있다를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뭔가 벡터처럼 이상하게 복잡하게 생겼는데 결국에는 이거 결과값은 얼마가 나와요? 채택 굿, 계산 결과의 크기. 칼라, 수녀님 굿. 오케이? 왜냐? 얘가 1벡터니까 원래는 n/1짜리 세로 벡터인데 그거를 트랜스포즈 하면 어떻게 됐어요? 1 곱하기 n으로 바뀌죠. 그죠? 그리고 행렬 곱이니까 이거 곱하기 이 뒤에 x라고 하는 이 벡터는 세로 벡터였으니까 n/1이 된다. 그래서 행렬 곱을 할 때는 이거 n이랑 n이 같아야지만 곱해줄 수 있다고 했었고 그죠? 그래서 같네요. 이렇게 됐고 결국에는 남는 값은 이 두 개의 어떤 숫자들로 결정이 됐는데 1 곱하기 1, 즉 그냥 상수가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평균, 어떤 숫자 n개가 있을 때 그거의 평균은 숫자 하나죠.
그것과 딱 맞아 떨어지네. 자, 이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이제 이 empty cards라고 하는 데이터를 가져왔어요. empty cards라고 하는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냐면 원래는 행렬인데 32행 11열짜리의 어떤 숫자들이 들어있는 행렬입니다. 근데 그냥 랜덤한 숫자가 들어있는 건 아니고 각 자동차 모델, 이 옛날 모델이라서 그렇긴 한데 그래도 여기 머시디스, 벤츠죠? 벤츠 240D 이거의 MPG MPG는 뭐냐면 mile per hour 그리고 실린더라고 하는 거는 얘는 엔진 개수 거거든요. DISP 이건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뭔가 여러 가지 자동차 모델이 있으면 그 자동차 모델에 성능이 담겨져 있는 잡소리는 그만. 갑자기 empty cars 이거 나와가지고 차 얘기를 엄청 했네. 시청자들 다 나간 건 아니겠지? 역시나 나는 믿음이 있었어. 시청자는 안 나갔어요. 공부 안 하고 이런 딴 얘기해도 절대 안 나가더라고요. 딴 얘기하면. 아무튼 이 empty cars라고 하는 거에서 저희가 MPG 정보만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MPG 정보를 딱 가져오면은 33개의 숫자가 있는 거죠. 그리고는 얘를 X 벡터로 이제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X라고 하는 벡터에 숫자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테드 5만원 수분은 어쨌든 승차감은 좀 떨어지긴 해요. 요 1만원 모으셨습니다. 키키우타 이야기하니까 시청자가 늘었어요. 아이고 테도님 감사합니다. 제가 저 10,000원 진짜 10,000원씩 모아가지고 꼭 벤츠 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렇게 후원해주시는 여러분 덕택에 제 미래에 그 제 운전석 앞에 이렇게 벤츠 마크가 그려져 있는 거를 상상하고 행복한 상상을 하네요. 자, X라고 하는 거에 지금 크기가 뭐냐? 10,000개 중에 1 달성. 자, N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길이를 재서 저기 N 변수에다가 넣어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앞에서 봤던 게 뭐냐? 이 1 트랜스포즈 x라고 하는 벡터, 그죠? 얘를 계산을 한 다음에 n 곱하기 1을 이제 앞에다가 곱해야겠죠? 앞에다가 이렇게 곱해주면은 평균이 된다. 얘는 아들이 왔네요. 아들이 와가지고 옆에서 보고 있네. 뭐야? 잠깐만. 아니야, 자기야. 나 지금 집중해야 돼. 금방 기다려. 다시. 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네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n 곱하기 1의 트랜스포즈 x라고 하는 걸 사용해서 평균을 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걸 지금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x라고 하는 그 벡터 안에다가 지금 숫자를 32개를 넣어놓고 이것의 평균을 구해보니까 20.09죠? 이 나왔습니다. 그죠?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만큼을 먼저 해볼게요. 이만큼이 뭐냐면 1을 n개만큼 만든 다음에 가로 벡터, 트랜스포즈를 취해서 가로 벡터를 지금 한 거고 그 다음 x라고 하는 것에다가는 이렇게 숫자, 세로 벡터를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렇게 행렬 곱을 해보니 이 숫자들의 총합, 즉 summation이 된 거죠. sum x 값과 같아지게 되고 이거를 뒤에다가 이제 상수배를 n-1을 이렇게 한 다음에 얘도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은 이제 20.09가 된다. 아까는 요 가로가 없어가지고 요거부터 이제 돼가지고 그렇게 잘못 나왔나 보네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n 곱하기 1, 그 다음에 1 트랜스포즈 x라고 하는 걸로 평균을 구할 수 있다. 이해되시죠? 확인했네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응용 바로 가겠습니다. 이건 이제 하나짜리, 한 줄짜리였잖아요. 근데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행렬 곱하기 벡터가 있었어요. 이 행렬 곱하기 벡터를 사용해서 각 변수별 평균을 구하는 걸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다음과 같이 이 x가 아까는 벡터였죠. 근데 이번에는 뭐예요, 여러분? 이 x가 뭐예요? 태도님 매트릭스 굿. 이게 매트릭스인 이유는 그냥 그 쓰여진 어떤 형식으로만 봐도 알 수 있다고 했었죠. 왜냐? 대문자로 쓰여져 있으니까. 얘는 이제 행렬인데 이제 행렬을 n 곱하기 p라고 설정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n 곱하기 p라고 하는 것은 n행에 그 세로 칼럼이 p개가 있는 거고 보통 통계학이나 아니면은 그 데이터 매트릭스를 생각을 했을 때 저희가 p개 변수가 있고 n개의 옵저베이션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지난 시간에 또 확인을 했었어요. 그래서 n 곱하기 p개에 행렬이 있는데 각 열별, 즉 각 변수별로 평균을 구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뭔가 방금 배웠던 요 벡터가 들어있는 꼴이랑 똑같잖아요. 똑같은 건 아니네.
똑같은 건 아니고 바뀌어 있네요. 그죠? 아까는 1 트랜스포즈 x로 저희가 계산을 했는데 여기는 x 트랜스포즈 1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1 트랜스포즈 x 여기 벡터, 저는 벡터를 손으로 쓸 때는 이 밑에다가 이렇게 바로 씁니다. 1 트랜스포즈 x나 x 트랜스포즈 1이나 같겠죠? 오케이? 확인. 자, 아무튼 자, 행렬일 때는 이렇게 된다. x 트랜스포즈 1. 그래서 뭔가 행렬이 이렇게 있으면 요 옆에다가 세로 벡터 1로 이렇게 해놓으면 각 변수별 서메이션 값도 구할 수가 있겠고 각 변수별 평균 값도 구하는 어떤 표현법이 된다. 오케이? 자, 그래서 x가 이런 식으로 n개에서 n행 그리고 p열 이렇게 있으면 x 트랜스포즈는 어떻게 쓸 수 있냐? 이제는 x1p, 서브스크립트 1p가 트랜스포즈가 되니까 여기로 들어갔네요. 그죠? 그리고 n1이 요 위로 올라가고, 그죠? 여기 대각선은 그대로니까 요 앞에 얘가 그냥 x 트랜스포즈가 된 거다. 오케이? x 트랜스포즈 곱하기 1, 그리고 앞에다가 n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는 꼴인데 이렇게 해놓으면 결국에는 얘는 지금 몇 개예요? 크기가 어떻게 돼요? 몇 바이 1이에요? n개. 굿. 왜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케이? 요만큼의 길이가 요만큼의 원소랑 요만큼의 원소가 같아야 되므로 굿, n입니다. x가 n 곱하기 p니까 x 트랜스포즈는 p 곱하기 n개의 어떤 행렬이 되고 곱셈이 가능하게 되려면은 n 바이 1짜리가 와야 되므로 얘가 지금 n개라고 하는 걸 그냥 안 써도 알겠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거를 계산을 해보니 여기 가로행이랑 요 1을 쭉 곱하면 된다 라고 했었던 건데 저거는 방금 전에 저희가 배웠었던 거죠. 그렇죠? 벡터가 있을 때 1벡터를 곱해버리면 그 벡터의 합을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일 위에 써져 있는 요 제일 위쪽에 있는 게 서메이션으로 들어가고 x의 i 곱하기 1 i는 1에서부터 n까지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어떤 서메이션 값이 나오고 이 앞에 이제 숫자가 n분의 1이 곱해져 있으니까 얘는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가서 결국에는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역시도 두 번째의 어떤 연산을 보니까 이 두 번째 행과 똑같이 또 1벡터 이렇게 곱해가지고 대응되는 거 곱하고 더해준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x2 바가 나온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계산 결과는 몇 개 어떻게 되나요? 이 두 개의 행렬의 계산 결과 p 바이 n 곱하기 n 바이 1이므로 n과 n이 같네. 그래서 행렬 곱승 가능하고 결과는 p 곱하기 1 벡터가 나온다. 근데 여기서 이게 p가 뭐였나요? p는 변수 개수였습니다. 칼럼 개수였어요. 그래서 칼럼 개수만큼의 어떤 길이를 가진 벡터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1에서부터 p까지의 평균을 가진 평균 벡터가 나오게 된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트랜스포즈가 이런 용도였군요. 뭔가 그 계산을 맞추기 위한 그런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산을 좀 더 편리하기 위해서, 편리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트랜스포즈와 벡터 행렬이 합쳐지면, 그리고 행렬 곱까지 합쳐지면은 되게 너무나 편리한 그런 표현 방법이 되겠죠. 자, x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는 empty cars에서 1에서부터 5, 10까지만 땡겨온 겁니다. 그래서 열이 지금 이렇게 땡겨온 거고, 얘를 좀 더 잘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x를 보면은 이런 식의 하나, 둘, 셋, 넷, 5개짜리의 어떤 행렬로 볼 수가 있는 거겠네요. 그래서 크기를 보면은 얘는 32행 5, 10짜리 행렬이고, 그 다음에 이것에 이제 그 n을 계산하기 위해서 n은 observation 개수였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32를 n에다가 저장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n은 이렇게 실제로 이제 첫 6줄을 보니까 이런 식이다. 그리고 칼럼 min 혹은 콜 한 다음에 sums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홀썸을 해보면 이 위에 있는 그 32바이 행렬 있죠. 얘네들의 각각의 행별 썸이 계산이 된다. 그래서 MPG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숫자들을 다 더하면 아까 642가 나왔고 실린더는 198, DISP는 7383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 그리고 콜미는 각각 변수별 평균을 계산한 어떤 함수입니다. 자, 이러한 값들을 이제 행렬 연산으로 우리는 표시를 했었는데 어떻게 했었냐면 여기가 이제 n이 들어가죠. n분의 1 곱하기 x 트랜스포즈 그리고 1벡터 곱해준 거죠. 하면 이렇게 어플라이가 필요 없네요. 그것도 그렇긴 한데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어플라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함수를 적용을 해서 행별 어떤 연산이 가능하니까
그죠? 커스텀 펑션도 가능하잖아요. 어플라이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뭐 변수별 평균, 변수별 썸 요것보다는 조금 더 유연한 계산을 지원을 한다. 어플라이는.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지금 보면은 아까 p/1짜리 평균 벡터가 나온다고 했는데 변수에서 5개니까 5/1짜리 벡터가 나왔네요. 그것과 요 앞에서 구한 요것이 숫자가 일치한다. 디스플레이 230.72, 230.72 같네요. 굿. 여기까지 되셨나요? 한 줄 한 줄 골라서 더하는 것보다 1벡터를 조금 응용해서 한 번에 더해주면 빨라서 좋았어요. 그렇군요. 각 변수들을 집계할 때 사용하는군요. 배우님, 굿. 아니 또 이거 이렇게 하니까 R을 안 써야 되나? 또 시청자 수도 감소하기 시작했네. 이 사람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얘기로 다시 돌아갑니까? 그러니까요. 저 여러분이 자꾸 이런 식이면 자동차 이야기하고 뭐 이럽니다. 주식 이야기하고. 자 이제 한번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 X라고 하는 게 2, 4, 1, 3 뭐 이런 식으로 지금 5/2 2짜리 행렬이 있네요. 그죠? 이때 N과 P가 N이 5고 P는 2로 볼 수 있고 얘네들을 이제 이렇게 옆으로 뉘어서 X 트랜스포즈 이렇게 하면은 각각의 썸이 나온다. 이렇게 각각 썸이 나와서 얘를 n으로 나눠주면은 평균 벡터를 구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벡터를 사용해서 그 각 변수별 평균 벡터 그리고 어떤 벡터의 평균이 있을 때 그 평균을 아주 쉽게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벡터 이런 거 그리고 뭐 트랜스포즈 이런 게 왜 정의를 해놨는지 너무 분명해졌죠.